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봉수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엔 밤만 되면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짝짓기를 한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봉수 마을은 경상도에서도 가장 깊숙한 오지 중의 오지라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마을 주변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면 댄잎들이 서로 부딪혀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저거 그냥 바람소리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남녀가 은밀한 정사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댄잎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우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밤마다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런 괴담이 무성할 때쯤 한 바보 머슴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봉수마을은 20채 남짓한 집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고 대부분 농사나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단연 윤씨 댁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고 대문에는 윤씨 문중의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윤희마님은 28의 나이로 아직 꽃다운 모습을 간직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눈은 맑고 깊었으며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에 까마귀 날개같이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참으로 매혹적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웃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만 입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죠. 윤희 마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니까? 윤희 마님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났다가 길에서 마적대를 만나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마님의 오라비마저 한양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연달아 그런 일을 당하다니 윤씨 집안에 무슨 애군이 낀 게 틀림없어. 하지만 윤희 마님은 그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큰 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녀서리가 도맡아 하고 바깥일은 늙은 머슴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마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바깥일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이 많던 윤희 마님은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새로운 머슴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댁에 한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삼복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놈이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요. 이장을 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첫인상은 꽤 괜찮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윤희 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 하얀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삼복이라 했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거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지만 새로운 머슴을 맞는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29이라고 합니다. 허. 삼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 윤희 마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마님, 이 친구가 힘은 장사랍니다. 그리고 성격도 순해서 말썽 안 피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체격은 좋았습니다. 키는 6자는 되어 보였고 어깨와 가슴도 우람했지요. 다만 그 멍한 표정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요? 저는 안동 쪽에서 왔습니다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삼복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에
같은 처지라 생각한 윤희 마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시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삼복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마님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든 삼복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느꼈습니다. 저기, 그럼 어디서 머무르면 될까요? 아, 사랑채 옆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윤희 마님은 하녀 설분에게 삼복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복 서방, 이리 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설분을 따라가는 삼복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 마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죠. 이게 뭔 일이래요, 정말.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혹시 윤희 마님 댁에 그 바보 머슴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정작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 마님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안채에서 들으니 더욱 생생했거든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달빛만 마당을 비출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윤희 마님은 알 수 없는 열기를 느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혹시 삼복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튿날 아침 삼복의 첫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복 서방,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죄송해요. 먼저 장작부터 패야 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산에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장작을 패려는데 마치 도끼를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자세가 영 어색했습니다. 삼복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그만 헛손질을 하며 제 손가락을 찍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를 들은 윤희 마님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삼복 씨. 어디 다쳤어요? 윤희 마님은 삼복의 손을 잡고 살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삼복의 팔뚝 근육은 굵직하고 손도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그냥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복의 손가락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복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웠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마님. 정말 괜찮아요. 윤희 마님이 삼복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일해볼게요. 삼복이 손을 빼자 윤희 마님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고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삼복은 물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의 힘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는 완벽했지요.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던 중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며 항아리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우아하게 넘어졌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도 신기하게 피해 갔거든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이놈이 어찌나 어수룩한지. 에휴, 됐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라오. 정말 죄송해요, 마님. 새 항아리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마을 장터에 가면 항아리 파는 곳이 있으니 하나 사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삼복이 장터로 떠나자
윤희 마님은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바보 같아 보이는데 몸놀림은 너무 민첩하고 어수룩한 척하는데 눈빛은 또렷하고. 마님, 저 삼복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그리 생각하느냐? 내 이유 도끼질할 때 보니 자세는 완벽하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뭔가 어색해요. 나도 그런 느낌이다. 손도 너무 부드럽고. 손이요. 아, 아니다.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한편 마을 사람들은 삼복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윤희 마님이 제정신인가?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데 몸매는 장난 아니던데요. 맞아요. 맞아.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밤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닐까 몰라? 특히 마을의 과부 봉화댁이 삼복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화댁은 35의 나이로 몸매가 풍만하고 말솜씨가 능청스러워 마을 총각들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죠. 윤희 마님 댁에 새로 온 그 머슴 말이야. 덩치는 괜찮던데?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바보라오. 덩치 좋은 바보라. 그거 아주 내 취향인데. 후후. 어느 날 봉화댁은 계란 몇 개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윤희 마님댁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삼복이 굵직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었는데 힘줄이 선명한 팔뚝과 땀에 젖은 저고리 너머로 보이는 몸이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서방. 어깨가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쌀가마보다 묵직한 걸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봉화 마님. 그런 말씀은. 허, 서방이 부끄러워 하시네. 남자가 그럴 게 뭐 있어요? 봉화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삼복의 팔뚝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어머, 정말 단단하네요. 이런 팔로 저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순간 안채에서 윤희 마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죠. 봉화댁, 무슨 말씀을 그리하고 계시는 거요? 어머, 마님이셨어요. 그냥 삼복 서방이 워낙 건장해 보여서 농담 좀 했을 뿐이에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삼복씨,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시오. 네. 마님. 마님, 혹시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허허. 무슨 소리요? 그저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요. 그날 저녁 윤희 마님은 삼복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삼복씨, 봉화댁이 자주 찾아오는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과부의 집에는 말이 많은 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봉화댁은 야한 차림으로 삼복의 처소인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삼복 서방, 혹시 안 주무세요?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 마님은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봉화 마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냥 혼자 있으니 무서워서요. 혹시 이리 와서 제 방에 불이라도 지펴주실 수 없을까요? 봉화댁은 삼복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삼복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봉화댁 마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은 옳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수룩함 대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화댁은 어이없어하며 돌아갔고 윤희 마님은 삼복의 변한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다음 날 윤희 마님은 우연히 삼복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유려한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순간 삼복이 고개를 돌려 윤희 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삼복의 눈빛은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윤희 마님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윤희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랫줄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죠. 어머, 키가 안 닿네. 그때 삼복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마님. 삼복이 윤희 마님 뒤로 다가가 빨래를 받아 널어주었고 그 순간 삼복의 넓은 가슴이 마님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윤희 마님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복의 체온과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마님.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날 밤, 윤희 마님은 삼복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댄잎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면을 쓴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죠. 윤희 마님을 찾아라. 오라비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윤희 마님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들이 안채로 다가오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삼복이 나타나 순식간에 윤희 마님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제 뒤에 계십시오. 삼복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는 어디선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복 씨, 당신은 대체.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능숙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에 무슨 일로 왔지? 헛소리 말고 윤희 마님을 내놔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자 삼복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상대들을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눌러 자객들을 차례로 기절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삼복은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삼복 씨, 당신 정말 누구세요? 방금 그 검술은 뭐였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해당 트랜스크립트가 중간에 끊겨 있어 제공된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봉수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엔 밤만 되면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짝짓기를 한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봉수 마을은 경상도에서도 가장 깊숙한 오지 중의 오지라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마을 주변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면 댄잎들이 서로 부딪혀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그냥 바람 소리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남녀가 은밀한 정사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댄잎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우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밤마다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런 괴담이 무성할 때쯤 한 바보 머슴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봉수마을은 20채 남짓한 집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고 대부분 농사나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단연 윤씨 댁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고 대문에는 윤씨 문중의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윤희 마님은 28의 나이로 아직 꽃다운 모습을 간직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눈은 맑고 깊었으며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에 까마귀 날개같이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참으로 매혹적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웃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만 입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죠. 윤희 마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니까? 윤희 마님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났다가 길에서 마적대를 만나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마님의 오라비마저 한양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연달아 그런 일을 당하다니 윤씨 집안에 무슨 애군이 낀 게 틀림없어. 하지만 윤희 마님은 그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큰 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녀서리가 도맡아 하고 바깥일은 늙은 머슴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마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바깥일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이 많던 윤희 마님은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새로운 머슴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댁에 한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삼복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놈이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요. 이장을 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첫인상은 꽤 괜찮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윤희 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 하얀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삼복이라 했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거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지만 새로운 머슴을 맞는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29이라고 합니다. 삼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 윤희 마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마님, 이 친구가 힘은 장사랍니다. 그리고 성격도 순해서 말썽 안 피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체격은 좋았습니다. 키는 6자는 되어 보였고 어깨와 가슴도 우람했지요. 다만 그 멍한 표정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요? 저는 안동 쪽에서 왔습니다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삼복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에 같은 처지라 생각한 윤희 마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시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삼복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마님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든 삼복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느꼈습니다. 그럼 어디서 머무르면 될까요? 사랑채 옆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윤희 마님은 하녀 설분에게 삼복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복 서방, 이리 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설분을 따라가는 삼복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 마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죠. 이게 뭔 일이래요, 정말.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혹시 윤희 마님 댁에 그 바보 머슴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정작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 마님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안채에서 들으니 더욱 생생했거든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달빛만 마당을 비출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윤희 마님은 알 수 없는 열기를 느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혹시
삼복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튿날 아침, 삼복의 첫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복 서방,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죄송해요. 먼저 장작부터 패야 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산에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장작을 패려는데 마치 도끼를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자세가 영 어색했습니다. 삼복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그만 헛손질을 하며 제 손가락을 찍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를 들은 윤희 마님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삼복 씨. 어디 다쳤어요? 윤희 마님은 삼복의 손을 잡고 살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삼복의 팔뚝 근육은 굵직하고 손도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그냥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복의 손가락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복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웠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마님. 정말 괜찮아요. 윤희 마님이 삼복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일해볼게요. 삼복이 손을 빼자 윤희 마님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고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삼복은 물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의 힘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는 완벽했지요.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던 중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며 항아리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우아하게 넘어졌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도 신기하게 피해 갔거든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이놈이 어찌나 어수룩한지. 에휴, 됐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라오. 정말 죄송해요. 마님. 새 항아리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마을 장터에 가면 항아리 파는 곳이 있으니 하나 사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삼복이 장터로 떠나자 윤희 마님은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바보 같아 보이는데 몸놀림은 너무 민첩하고 어수룩한 척하는데 눈빛은 또렷하고. 마님, 저 삼복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그리 생각하느냐? 내 이웃 도끼질할 때 보니 자세는 완벽하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뭔가 어색해요. 나도 그런 느낌이다. 손도 너무 부드럽고. 손이요. 아, 아니다.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한편 마을 사람들은 삼복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윤희 마님이 제정신인가?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데 몸매는 장난 아니던데요. 맞아요. 맞아.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밤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닐까 몰라? 특히 마을의 과부 봉화댁이 삼복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화댁은 35의 나이로 몸매가 풍만하고 말솜씨가 능청스러워 마을 총각들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죠. 윤희 마님 댁에 새로 온 그 머슴 말이야. 덩치는 괜찮던데?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바보라오. 덩치 좋은 바보라. 그거 아주 내 취향인데. 후후. 어느 날 봉화댁은 계란 몇 개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윤희 마님댁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삼복이 굵직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었는데 힘줄이 선명한 팔뚝과 땀에 젖은 저골이 너머로 보이는 몸이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서방.
어깨가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쌀가마보다 묵직한 걸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봉화 마님. 그런 말씀은 허. 서방이 부끄러워 하시네. 남자가 그럴 게 뭐 있어요? 봉화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삼복의 팔뚝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어머, 정말 단단하네요. 이런 팔로 저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순간 안채에서 윤희 마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죠. 봉화댁, 무슨 말씀을 그리하고 계시는 거요? 어머, 마님이셨어요. 그냥 삼복 서방이 워낙 건장해 보여서 농담 좀 했을 뿐이에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삼복씨,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시오. 네. 마님. 마님, 혹시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허허. 무슨 소리요? 그저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요. 그날 저녁, 윤희 마님은 삼복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삼복씨, 봉화댁이 자주 찾아오는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과부의 집에는 말이 많은 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봉화댁은 야한 차림으로 삼복의 처소인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삼복 서방, 혹시 안 주무세요?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 마님은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봉화 마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냥 혼자 있으니 무서워서요. 혹시 이리 와서 제 방에 불이라도 지펴주실 수 없을까요? 봉화댁은 삼복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삼복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봉화댁 마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은 옳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수룩함 대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화댁은 어이없어하며 돌아갔고 윤희 마님은 삼복의 변한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다음 날 윤희 마님은 우연히 삼복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유려한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순간 삼복이 고개를 돌려 윤희 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삼복의 눈빛은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윤희 마님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윤희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랫줄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죠. 어머, 키가 안 닿네. 그때 삼복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마님. 삼복이 윤희 마님 뒤로 다가가 빨래를 받아 널어주었고 그 순간 삼복의 넓은 가슴이 마님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윤희 마님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복의 체온과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마님.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날 밤, 윤희 마님은 삼복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댄잎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면을 쓴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죠. 윤희 마님을 찾아라. 오라비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윤희 마님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들이 안채로 다가오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삼복이 나타나 순식간에 윤희 마님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제 뒤에 계십시오. 삼복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는 어디선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복 씨, 당신은 대체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능숙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에 무슨 일로 왔지? 헛소리 말고 윤희 마님을 내놔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자 삼복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상대들을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눌러 자객들을 차례로 기절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삼복은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삼복 씨, 당신 정말 누구세요? 방금 그 검술은 뭐였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해당 트랜스크립트가 중간에 끊겨 있어 제공된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봉수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엔 밤만 되면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짝짓기를 한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봉수마을은 경상도에서도 가장 깊숙한 오지 중의 오지라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마을 주변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면 댄잎들이 서로 부딪혀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저거 그냥 바람소리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남녀가 은밀한 정사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댄잎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우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밤마다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런 괴담이 무성할 때쯤 한 바보 머슴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봉수마을은 20채 남짓한 집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고 대부분 농사나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단연 윤씨 댁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고 대문에는 윤씨 문중의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윤희 마님은 28의 나이로 아직 꽃다운 모습을 간직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눈은 맑고 깊었으며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에 까마귀 날개같이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참으로 매혹적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웃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만 입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죠. 윤희 마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니까? 윤희 마님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났다가 길에서 마적대를 만나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마님의 오라비마저 한양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연달아 그런 일을 당하다니 윤씨 집안에 무슨 애군이 낀 게 틀림없어. 하지만 윤희 마님은 그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큰 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녀서리가 도맡아 하고 바깥일은 늙은 머슴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마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바깥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이 많던 윤희 마님은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새로운 머슴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댁에 한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삼복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놈이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요. 이장을 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첫인상은 꽤 괜찮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윤희 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 하얀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삼복이라 했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거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지만
새로운 머슴을 맞는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29이라고 합니다. 허, 삼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 윤희 마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마님, 이 친구가 힘은 장사랍니다. 그리고 성격도 순해서 말썽 안 피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체격은 좋았습니다. 키는 6자는 되어 보였고 어깨와 가슴도 우람했지요. 다만 그 멍한 표정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요? 저는 안동 쪽에서 왔습니다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삼복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에 같은 처지라 생각한 윤희 마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시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삼복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마님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든 삼복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느꼈습니다. 그럼 어디서 머무르면 될까요? 사랑채 옆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윤희 마님은 하녀 설분에게 삼복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복 서방, 이리 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설분을 따라가는 삼복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 마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죠. 이게 뭔 일이래요, 정말.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혹시 윤희 마님 댁에 그 바보 머슴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정작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 마님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안채에서 들으니 더욱 생생했거든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달빛만 마당을 비출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윤희 마님은 알 수 없는 열기를 느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혹시 삼복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튿날 아침 삼복의 첫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복 서방,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죄송해요. 먼저 장작부터 패야 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산에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장작을 패려는데 마치 도끼를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자세가 영 어색했습니다. 삼복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그만 헛손질을 하며 제 손가락을 찍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를 들은 윤희 마님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삼복 씨. 어디 다쳤어요? 윤희 마님은 삼복의 손을 잡고 살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삼복의 팔뚝 근육은 굵직하고 손도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그냥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복의 손가락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복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웠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마님. 정말 괜찮아요. 윤희 마님이 삼복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일해볼게요. 삼복이 손을 빼자 윤희 마님은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고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삼복은 물항아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의 힘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는 완벽했지요.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던 중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며 항아리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우아하게 넘어졌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도 신기하게 피해 갔거든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이놈이 어찌나 어수룩한지. 에휴, 됐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라오. 정말 죄송해요, 마님. 새 항아리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마을 장터에 가면 항아리 파는 곳이 있으니 하나 사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삼복이 장터로 떠나자 윤희 마님은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바보 같아 보이는데 몸놀림은 너무 민첩하고 어수룩한 척하는데 눈빛은 또렷하고. 마님, 저 삼복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그리 생각하느냐? 내 이웃 도끼질할 때 보니 자세는 완벽하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뭔가 어색해요. 나도 그런 느낌이다. 손도 너무 부드럽고. 손이요. 아, 아니다.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한편 마을 사람들은 삼복의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윤희 마님이 제정신인가?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데 몸매는 장난 아니던데요. 맞아요. 맞아.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밤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닐까 몰라? 특히 마을의 과부 봉화댁이 삼복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화댁은 35의 나이로 몸매가 풍만하고 말솜씨가 능청스러워 마을 총각들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죠. 윤희 마님 댁에 새로 온 그 머슴 말이야. 덩치는 괜찮던데?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바보라오. 덩치 좋은 바보라. 그거 아주 내 취향인데. 후후. 어느 날 봉화댁은 계란 몇 개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윤희 마님댁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삼복이 굵직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었는데 힘줄이 선명한 팔뚝과 땀에 젖은 저고리 너머로 보이는 몸이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서방. 어깨가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쌀가마보다 묵직한 걸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봉화 마님. 그런 말씀은. 허. 서방이 부끄러워 하시네. 남자가 그럴 게 뭐 있어요? 봉화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삼복의 팔뚝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어머, 정말 단단하네요. 이런 팔로 저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순간 안채에서 윤희 마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죠. 봉화댁, 무슨 말씀을 그리하고 계시는 거요? 어머, 마님이셨어요. 그냥 삼복 서방이 워낙 건장해 보여서 농담 좀 했을 뿐이에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요. 삼복씨,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시오. 네, 마님. 마님, 혹시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허허. 무슨 소리요? 그저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요. 그날 저녁 윤희 마님은 삼복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삼복씨, 봉화댁이 자주 찾아오는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과부의 집에는 말이 많은 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봉화댁은 야한 차림으로 삼복의 처소인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삼복 서방, 혹시 안 주무세요?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 마님은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봉화 마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냥 혼자 있으니 무서워서요. 혹시 이리 와서 제 방에 불이라도 지펴주실 수 없을까요? 봉화댁은 삼복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삼복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봉화댁 마님, 밤이 깊었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은 옳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수룩함 대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화댁은 어이없어 하며 돌아갔고 윤희 마님은 삼복의 변한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다음 날 윤희 마님은 우연히 삼복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유려한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순간 삼복이 고개를 돌려 윤희 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삼복의 눈빛은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윤희 마님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윤희 마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랫줄에 손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죠. 어머, 키가 안 닿네. 그때 삼복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마님. 삼복이 윤희 마님 뒤로 다가가 빨래를 받아 널어주었고 그 순간 삼복의 넓은 가슴이 마님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윤희 마님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복의 체온과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많이.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날 밤, 윤희 마님은 삼복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댄잎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면을 쓴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죠. 윤희 마님을 찾아라. 오라비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윤희 마님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들이 안채로 다가오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삼복이 나타나 순식간에 윤희 마님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제 뒤에 계십시오. 삼복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그는 어디선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복 씨, 당신은 대체...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능숙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에 무슨 일로 왔지? 헛소리 말고 윤희 마님을 내놔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자 삼복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상대들을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급소를 눌러 자객들을 차례로 기절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삼복은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삼복 씨, 당신 정말 누구세요? 방금 그 검술은 뭐였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해당 트랜스크립트가 중간에 끊겨 있어 제공된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봉수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엔 밤만 되면 댄잎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짝짓기를 한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봉수 마을은 경상도에서도 가장 깊숙한 오지 중의 오지라 한양에서 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마을 주변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면 댄잎들이 서로 부딪혀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저거 그냥 바람소리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남녀가 은밀한 정사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댄잎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우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밤마다 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런 괴담이 무성할 때쯤 한 바보 머슴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봉수마을은 20채 남짓한 집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고 대부분 농사나 나무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단연 윤씨 댁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고 대문에는 윤씨 문중의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윤이마님은 28의 나이로 아직 꽃다운 모습을 간직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눈은 맑고 깊었으며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에 까마귀 날개같이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참으로 매혹적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후로는 웃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흰 저고리에 회색 치마만 입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죠. 윤희 마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니까? 윤희 마님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났다가 길에서 마적대를 만나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마님의 오라비마저 한양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연달아 그런 일을 당하다니 윤씨 집안에 무슨 애군이 낀 게 틀림없어. 하지만 윤희 마님은 그런 소문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큰 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녀서리가 도맡아 하고 바깥일은 늙은 머슴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마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바깥일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이 많던 윤희 마님은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새로운 머슴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댁에 한 머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삼복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놈이 바로 삼복이라고 합니다요. 이장을 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첫인상은 꽤 괜찮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윤희 마님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 하얀 저고리에 연한 분홍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삼복이라 했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는 거요? 윤희 마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지만 새로운 머슴을 맞는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29이라고 합니다. 삼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수룩해 보여 윤희 마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마님, 이 친구가 힘은 장사랍니다. 그리고 성격도 순해서 말썽 안 피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윤희 마님은 삼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체격은 좋았습니다. 키는 6자는 되어 보였고 어깨와 가슴도 우람했지요. 다만 그 멍한 표정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요? 저는 안동 쪽에서 왔습니다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삼복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에 같은 처지라 생각한 윤희 마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실수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시오. 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삼복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마님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든 삼복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느꼈습니다. 그럼 어디서 머무르면 될까요? 사랑채 옆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윤희 마님은 하녀 설분에게 삼복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복 서방, 이리 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설분을 따라가는 삼복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 마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